안녕하세요.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가장 든든한 장기요양 기관을 만들어가는 케어스토리 강성만 국장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맞춤형 프로그램 잘 알고 계시죠? 맞춤형 프로그램을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주간보호시설에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도 있고 또 제공하지 않고 자체 프로그램만 하는 그런 기관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는 것과 또 제공을 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 상황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는 특히 대표자님과 시설장님께서는 맞춤형 프로그램 가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그 이해에 따라서 우리 기관에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지 운영할지 안 할지 그리고 운영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또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맞춤형 프로그램 가산 정확하게 알고 계실 수 있도록 이번 영상에서 맞춤형 프로그램 가산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고시는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 저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고시 제62조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이라고 해서 시설급여기관, 즉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그리고 주야간보호기관과 단기보호기관이 해당이 됩니다. 수급자 상태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그리고 세부적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그래야지만이 가산이 되는 겁니다. 즉 다음 각 호의 세부적인 기준이라 했으니까 밑의 내용들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 것이죠. 자, 먼저는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 기관은 가산이 안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럼 과연 왜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 기관에 대해서는 가산하지 않게 이렇게 규정을 넣었을까요? 그거는 강사 선생님께서 치매 전담형에 계신 어르신들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가산을 지급할 만큼 효과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 기관에 대해서는 가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해 놓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치매 증상이 심하신 분들이 치매 전담형 이제 장기요양 기관을 이용하시게 되다 보니까 강사 선생님께서 오셔서 관련된 프로그램을 한다 하더라도 그에 따라서 가산하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거 되게 좋지 못하고 좀 선진국적이지 못한 그런 발상이죠. 왜냐하면 치매 전담형에 계신 어르신이라 하더라도 그 어르신께 필요한 어떤 상담이라든지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또 발굴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치매 전담형 장기요양 기관에 대해서 가산을 제한해 놓은 것은 좀 후진국적인 발상이다. 이렇게 좀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외부 강사분께서 제공을 해야만 하는 것이고요. 이제 반드시입니다, 이거. 그리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주 4회 또는 월 16회 이상 프로그램별로 1시간 이상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여기 주 4회 또는 월 16회라고 했는데 이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월 16회 이상만 제공하면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고 프로그램 종류는 매주 최소 2가지 이상은 하셔야만 됩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단 이사장님, 여기서 얘기하는 공단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죠. 공단 이사장님이 정하시는 세부적인 제공 방법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세부적인 제공 방법이 따로 또 정해져 있겠죠. 그리고 가산 점수는 주 4회 또는 월 16회, 즉 월 16회 이상 제공하면 0.4점, 주 2, 3회 또는 월 8회 이상 제공한 경우에는 0.2점으로 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가산 금액 계산하는 방법은 조금 이따 제가 엑셀로 한번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여튼 왜 주 4회 또는 월 16회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저는 그냥 월 16회 하나로 통일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주 4회 또는 월 16회 이렇게 표현한 게 별로 좀
조금 신뢰가 떨어진다고 해야 될까요? 이 규정을 만든 사람들의 생각? 좀 그런 어떤 검토? 이런 걸 좀 구체적으로 한 걸까 싶어지는 그런 대목이기도 한데, 여튼 고시에는 이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과산과 관련해서 이렇게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고시를 봤으니까 고시 내용 중에 공단 이사장님께서 세부적으로 정해놓은 방법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세부적인 제공 방법, 즉 공고라고 하죠. 그 공고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을지 보시면 공고 제19조에 나와 있습니다.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을 위한 세부 제공 방법 등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내용을 잠깐 보기 전에 그 고시의 내용들 보면, 제가 고시 전체를 설명드렸던 그 강의, 그거를 보시면 그 고시 내용들 중에는 지금 이 상황처럼 공단 이사장님께서 세부적인 방법을 결정해서 그거를 또 따라라 하는 그런 고시들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상위 규정인 고시에서 뭐 내용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밑에서 세부적인 제공 방법을 공단 이사장님께서 더 추가 또 만들고 이렇게 되면 방향이, 고시는 이렇게 방향을 잡았다 하더라도 중간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여튼 이 고시와 공고가 그렇게 되어져 있는 체계다라는 거 정도 그냥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과연 이 세부적인 제공 방법에서 자꾸 규정을 추가해서 만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좀 가급적이면 고시에서 모든 내용들을 좀 다뤄줬으면 좋겠는데, 또 어떤 부분은 또 공단에서 또 정해서 세부 방법을 자꾸 만들어가고, 또 어떤 부분은 고시에서 또 추가해놓고, 결국에는 그 사이에서 장기유양 기관들만 피곤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혼란이 또 많이 가중되겠죠. 이런 좀 체계는 좀 개선이 되면 좋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여튼 그 세부적인 제공 방법에서 이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가산 부분은요, 프로그램 제공 횟수는요 1 단위로 산정한다라고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공 횟수는 결국에는 하루 단위, 이틀 단위, 하루 이렇게 판단한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외부 강사가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에만 제공해야 되고 9시부터 18시 사이에만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그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들이. 그런데 굳이 금요일까지라는 좀 생각이 들죠. 그 의도는 이해가 됩니다. 가급적 주 5일 근무에 맞춰서 평일에 강사분들께서 활동하실 수 있게끔 가산을 지급하겠다라는 의도는 이해가 되지만, 지금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 계신 그 보호자분들 또 어르신들은 토요일까지도 이용을 원하시는 수요가 많죠. 그런데 토요일에 이런 맞춤형 프로그램에 대한 가산을 제한해 놓은 거는 조금 수요자 측면을 고려하지 않은 그런 내용이 된다라고 좀 생각이 되죠. 그리고 9시부터 18시 사이. 그 다음에 맞춤형 프로그램은 기관별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만 하는 것이고, 다만 병서라는 기관이 동시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에는 한 개 기관이 제공한다라고 그렇게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양 기관에서 월 기준 근무 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선생님은 외부 강사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월 기준 근무 시간 이하로 근무하게 되면, 이하는 아니고 미만이죠. 미만으로 근무하게 되면 그분에 한해서는 외부 강사로도 활동하실 수 있다. 이렇게 반대적인 상황으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에는 외부 강사를 섭외해서 제공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수급자별 참여도, 만족도 평가 등을 수행하고 별지 제26호 서식 프로그램 운영 기록지를 참고해서 이 평가 결과 등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져 있으므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서는 반드시 이 부분도 숙지하고 계셔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맞춤형 프로그램 가산금의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고, 정부, 즉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강사료를요, 얼마 정도로 책정해 놓았으며 또 이에 따라서 기관에서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맞춤형 프로그램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는 게 좋을지 안 하는 게 좋을지 이거를 판단하려면 먼저 맞춤형 프로그램의 장단점부터 이해하셔야만 되겠죠? 자, 맞춤형 프로그램의 장점을 제가 한번 좀 나열해 봤는데요. 먼저는